네, 안녕하십니까. 기술연맹 지원팀의 이석우입니다. 네, 그 중대재해처벌법과 사업안전보건법을 반영한 보건 관련 이연습평가 절차서를 초안 작성하기 위해서 현장 4개 팀하고 협력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현장 작업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소음, 근골격위험, 열사병 외에 병원체, 진동, 전리석 방사성 등 15개 유해 인자에 대해서 리스크를 파악하고요. 그 근거로 매트리스 작성하였습니다. 그 저희들 목적은 재해 작성 시 보건 분야 유해 인자를 확인해가지고 해당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본 실시한 보건 연습 평가 리뷰는 보건 연습 평가를 실시하신 올드 세프티의 이메일 박사님과 이문철 박사님께서 오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박사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드세이프티 이미혜입니다. 저는 지난 8월부터 2025년 보건 분야, S5일의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를 추진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발표는요,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에 관련되는 개념,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여자 명단,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에 관련되는 총평, 그리고 어떻게 보건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는지, 그리고 저 각 팀별 퀴즈가 구체적으로 2짜리인데 네. 울트라 2 아닙니까? 네, 저기 마이크 좀 회피하면 꺼주세요. 이게 홍준호님, VI가 높고 네, 낮고 그걸 것 같은데 아유, 홍준호님 저희가 마이크 좀 LV 꺼주세요. 로우하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딴 저기 거는 노악 뭐지 2 같으면 있어요. 우리는 노악 시스에서 안 이 보지 않습니까? 어? 이거 지워주셔도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팀별 위험성 평가 결과, 그리고 뭐 참조면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PSM의 공정 위험성 평가와 JES와 같은 작업 위험성 평가는 중대 산업사고 및 정비 보수 시 상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용 중인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는 참기법 등이 있는데요. 이 참기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상해, 질병만을 관리하고 있어서 다양한 보건 분야의 유해 인자를 확인하는데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중대법, 산안법 등을 반영해서 보건 관련 위험성 평가 절차서를 개발하였고요. 여기에 현장 4개 부서 1개 협력사에게 이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를 적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소음, 근골격계 위험, 열사병 외에 감압이나 병원체, 진동, 전리방사선 등 15개의 유해인자에 대해서 리스크를 평가하고 근거 매트릭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의 질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관역은 8월 초에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 절차서를 마련했고요. 8월 20일에 만들어진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 절차서에 관련돼서 보완하는 담당자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8월 28일, 29일 5개 팀, 1개 협력사에 4개 부서, 그다음에 1개 협력사에 관련돼서 실증을 시행하였고요. 마지막 날 보건관리자와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인터뷰를 공유하는 이러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때 위험성 평가에 참여해 주신 각 팀의 계장님이나 주임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위험성 평가에 저와 이무철 대표님, 고원경 박사님께서 함께 진행을 해주셨고요. 실제 그 작업에 관련되는 유해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공학을 전공했던 6분이 참여해서 이 과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 총평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5일의 공장별 대표팀에 대한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던 결과 저희가 작성했던 빈도 강도법을 활용하면 사고, 화재 폭발부터 질병, 중독이나 감염, 질식까지 확장해서 관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빈도 강도법을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의 유해인자만 집중해서 확인하고 관리하고 싶은 경우는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하면 충분히 보건 분야에 관련돼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빈도 강도법을 적용해서 작업 단계별 열사병 등 계절적 유해 위험 요인을 반영했고 현재 안전조치 중 치명도를 낮추는 안전조치를 다양하게 기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JSA에 보건 인자들을 넣었는데요. 특히 현장에서 조금씩 누락되어 있는 뭐 현장의 안전 보호구함이나 시설 개선, 관리적인 방법들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안 설비나 아니면은 뭐 얼음팩, 냉방조끼, 휴대용 선풍기, 사용계, 온도계나 습도계, 폭염 응급 키트 등 실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항들을 저희가 이 샘플 팀을 통해서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그 열사병, 한렌지나 유독가스 노출 등 기반영에서 JS를 실시한 부서가 있는데요. 이런 부서의 경우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알킬레이션 1팀에서는 황산과 황화수소에 관련 열사병, 한렌질환에 관련돼서 작업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안전에 관련되는 개선 대책들을 많이 넣어드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크리스트 기법을 적용한 결과 보건 분야의 위해 위험 요인, 예를 들면 화학적인 요인이나 소음, 근골격계 질환, 곤충 매개 질병, 병원체, 열사병, 한랭질환, 분진, 전리방사선 등에 관련되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시행하는 안전 대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크리스트 기법들을 주로 얘기해서 현재 유해 위험 요인이 뭐고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사항들에 관련돼서는 사진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도 총평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설비에 대한 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셔서 시설을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비용 등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향후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근무자가 리포머 튜브 점검 시에 표면 온도가 540도의 배관에 노출돼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보온재로 덮자는 아이디어를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 결과 고가의 비용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차피 회사는 돈이 없어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속적으로 후배분들이나 아니면 동종업종에 계신 분들이 화상이나 열사병의 작업 환경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공정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을 계속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설비 신설 개조 시에 정비 공간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되었습니다. 작업 환경 위험도가 높은 설비의 정비 공간이 협소한 경우는 오조작의 위험이 높고요. 추가로 손을 뻗어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할 경우는 근골격 질환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작업 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 보시는 표는 우리가 안전작업 허가서의 작업 환경 위험도를 구분하는 경우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높음이라고 되어 있는 독성이나 인화성 가스, 강산, 감염기, 질소, 아니면 400도씨 이상에서 운전되거나 마이너스 38도씨 이하에서 운전되거나 혹은 4.1메가파스칼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설비를 개선하기 전에 정비 공간에 관련되는 고민들을 추가로 공정위험성 평가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총평으로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뒤에 각 팀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에 관련되는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만 저희가 발췌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RO 1팀입니다. 저희는 작업명을 저장 탱크 개방 검사 사전 작업이라고 선택을 했는데요. 특히 보건 분야의 유해 위험이 다양하게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곤충 매개체에 의한 질병이나 유해가스의 흡입, 열사병,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화학물질 피부 접촉, 소음, 방사선 피폭 등의 보건 분야에 유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 세안 세척 설비의 진입 방향이 수정이 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배관에 커버 등이 쓰여져 있으면서 근로자가 진입하기 좀 어려운 공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진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YC 팀입니다. 퓨얼가스 샘플링 작업에 관련돼서 유기 화학 물질의 흡입이나 열사병, 소음에 관련되는 보건 분야의 유해 위험 요인이 있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기적으로 퓨얼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품질관리팀입니다. 연료유 분석 시 수분 시험이 있었는데요. 화학물질 흡입, 피부 접촉의 보건 분야 유해 위험 요인이 있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제어 풍속을 월에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명확한 풍속에 대한 표시,
여분의 초자기구 별도 정리, 그리고 시료 소분 위치는 국소배기 장치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번에선 알킬레이션 1팀입니다. 작업명은 황산 취급 설비의 회전기기 정비 작업, 사전 준비 작업으로 선택했는데요. 보건 분야의 유해 위험 요인으로는 황산 비산으로 인한 화상, 이산화황 흡입, 근골격계 질환, 열사병 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이 절차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인데요. 바스켓으로 드레인 시 황산 비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 공정 위험성 평가 시 엑시트 블로우 다운 시스템의 설치에 의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T&I 등 밸브 체결, 특히 도구 사용이 어려운 3인치 이하의 밸브 체결을 아주 T&I 때는 아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손목의 근골격 질환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서 손목 보호대 등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OC 등을 통한 설비 개선 시 정비 편의성을 고려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했고요. 리포머 튜브 인근의 플랜지에 보온재 설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킬레이션 1팀의 협력사의 파이어 프로핑의 우리 펜돌라이트 보수 작업에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이나 근골격 질환, 소음, 진동, 분진에 관련되는 유해 위험이 있었고요. 활석 작업 시 비산물이 너무 많이 발생하므로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통행 금지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건 위험성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도 공정 위험성 평가나 작업 위험성 평가와 동일하게 위험성 평가의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의 결정, 허용 가능한 위험의 수준에 대한 판정,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공유, 기록 및 보존의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와 유해 위험 요인 파악에 관련되는 것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 이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는 첫 번째는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의 규정과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규정과 양식을 작성했었을 때 기존에 있는 회사의 위험성 평가 절차서를 참고하였고요. 또한 타사의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도 함께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5일의 보건 분야 투자 현황도 파악을 했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결과도 분석해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인데요. 작업 절차서 및 JSA 분석, 작업 담당자 면담을 통한 유해 위험 요인, 그리고 현재 안전 조치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확인해서 현재 안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위험을 결정하였고요. 추가 개선 대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에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절차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의 절차서를 작성을 할 때 S5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중대법에 의한 유해인자, 예를 들면 급성 중독, 산소 결핍, 열사병, 감염병 등에 대해서 고려하였고요. 기존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물질, 예를 들면 유기화합물, 산류, 알카리류, 소음 등에 관련돼서 이 유해 위험 요인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강도 기준을 S5일의 기존에 있는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 4단계로 구분을 하였고요. 각 유해 위험 요인별로 안전보건공단, 환경부, 기상청, 질병관리청의 경보 단계를 반영하여 강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의 양식은 기존의 JSA 양식을 최대로 반영해서 혹시라도 향후에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이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를 했을 때 이질감이 없도록 절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절차서 내 유해인자는 이렇게 중대법에 의한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물질, 여기에는 화학적 물질, 물리적 인자, 생화학적 요인,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미리 제공해 놓은 양식도 있는데요. 향후에 각 팀별 위험성 평가에 대한 사항들을 볼 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챕터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노출 강도는 안전보건공단 참 노출 기준을 반영하였고요. 산소 농도는 고용노동부의 기준, 소음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진동이나 감압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준을 반영하여 1단계부터 4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열사병의 경우에는 회사가 폭염 경보에 관련돼서 등급을 나눴기 때문에 회사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열사병의 폭염 경보를 반영하였습니다.
한랭 질환의 경우에는 기상청 한파 경보를 반영해서 1에서 4단계로, 분진도 안전보건공단과 환경부의 인체 영향 및 분진 크기를 반영해서 구분을 하였습니다. 전리방사선 근골격계 질환도 안전보건공단, 곤충매개 질병은 질병관리청, 그리고 병원체의 경우는 질병관리청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넣어서 강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가이드를 제공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특징을 몰라도 치명도에 관련돼서 계산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존의 SO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도 기준도 이 절차서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빈도강도법의 양식에 관련돼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라도 이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를 사용하실 때 이질감이 없도록 기존에 있는 양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동일한 양식들을 조금 반영한 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각 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서술함으로써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어떤 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 양식입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눈에 유해 위험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빈도와 강도에 대한 숫자가 없이 적정, 보완, 해당 없음으로 넣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할 때 혹은 한눈에 유해 위험을 볼 때 쓸 수 있는 양식으로 이렇게 체크리스트 기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각 팀의 발표는 이 체크리스트 양식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전 준비했던 양식들 한번 이제 시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절차서를 준비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회사의 보건 분야 투자 비용 및 프로그램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타사 대비 근로자 커스터마이징 개인보호구 지급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열사병 대비 폭염 응급키트를 배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 사례는 향후에 여러분께서 PSM 이행 상태 평가 등의 인터뷰에서 보건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약 2025년 약 28억 원 정도로 보건 분야에 예산이 집행된 것들을 보고서에 넣어 보았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도 분석하였습니다. 10년간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작업환경 측정 대상 물질에 대해서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에 보면 작업환경 실태 확인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는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보호구나 국소배기 장치, 그다음에 개인보호구 착용 지시판에 대한 지시 표지판에 대한 부착, 그다음에 휴게 공간, 소화 시설 및 물 뿌리는 냉각 처리 설비 등은 실제 보건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투자한 설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인터뷰할 때 우리 회사의 공학적 대책에 대해서 어필하실 때 이러한 사항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역시 미만으로 된 거 이렇게 보고서에 담아 보았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위험성 평가의 두 번째 단계인 유해 위험 요인 파악입니다. 저희가 각 팀에 실증을 하러 갔을 때 팀별 업무 담당자와 논의하여 보건 분야의 유해 위험 요인이 많은 작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적 인자에 대해서 확인하고 황산이나 H2S 등 작업 환경 측정 대상 물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의 종류를 확인해서 검사 준비 작업이나 샘플링 작업, 설비 정비, 유지 보수 작업, 분석 작업 등 이러한 작업들을 선정해서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작업 단계를 확인했는데요. 단계별 보건 분야 유해 인자를 확인하고 계절별 요인 등 추가적인 요인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의 빈도 및 사고 발생 빈도 확인, 그리고 작업 단계별, 유해 인자별, 현재 안전 조치 등을 확인해서 작업 단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장 확인 후 개선 사항 등을 파악했는데요. 현재 안전 조치들을 보고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 장표인데요.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제는 각 팀별 이렇게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한 결과 각 팀별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의 결정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평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OE 팀의 저장 탱크 개방 검사 작업입니다. 당시에는 저장 탱크 개방 검사 작업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요. 보건에 관련되는 모든 이슈가 나오는 작업이 저장 탱크에 관련되는 개방 검사 준비 작업이어서 이 작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의 빈도 강도법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항이 실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안전에 관련되는 이런 조치들이 좀 누락된 게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완된 사항은 없는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하고 있지만 문서에 담겨지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넣어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양식에 따라서 했던 현재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과 현재 안전 조치 그리고 위험성 확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O1팀의 저장 탱크 개방 검사 작업에 관련돼서 첫 번째는 흙 또는 이들 혼합한 방육둑 제조 작업 시 곤충 매개체에 의한 질병의 위험이 있었고요. 또한 탱크 워싱 시 잔여 화학 물질에 대한 흡입, 가스 테스트, 데드 오일 수거, 그리고 클리닝 중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 등 이러한 유해 위험 요인을 하나하나 발굴하였습니다. 현재 안전조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명도 저감과 빈도 저감으로 구분하여 저희가 제시를 해드려 있는데요. 요거는 절차서와 인터뷰, 현장에 있는 현재 안전조치를 구분하여 저희가 기입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샘플로 예를 들면 탱크 워싱 시 잔여 화학물질의 흡입에 관련돼서 치명도 저감과 빈도 저감에 관련되는 사례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치명도 저감은 백흉가로 잔여 오일의 회수, 물을 이용한 워터워싱에 대한 실시, 워터 주입 시 펌프 반복으로 흡입하여 오일워터 제거 효율 강화, 현장 고정 시 가스 감지기 설치, 세안시설 설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빈도 저감의 경우는 작업 환경 측정, 출입 금지 표시, 특별 관리 물질에 대한 고지, 그리고 취급 작성서의 작성, MSDS 교육, 건강검진, 관리 요령 및 경고 표시에 대한 부착, 명칭의 게시, 주기적인 VOC의 측정, 2인 1조 작업, TBN 실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이 호흡용 보호구 착용, 금연 등을 지금 현재 안전조치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H2 작업 허용 농도가 지금 현재 절차서에는 10ppm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현재 안전작업 허가서가 1ppm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절차서의 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세안 세척 시설의 방향을 수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RO1팀의 저장 탱크 개방 검사 시 작업의 보건상 유해 위험 요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 검사를 위한 가설 통로의 설치나 펜스 설치 시에 열사병의 위험이 있고요. 또한 동절기가 된다라고 하면 개방 검사를 위한 가설 통로의 설치나 펜스 설치 시 한랭 질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스 프리닝 작업 중에는 유해가스 또는 악취에 대한 흡입에 관련되는 유해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탱크 내 가스 테스트 및 데드 오일 수거, 클리닝 작업 시 질시, 작업복에 묻은 화학물질에 관련되는 접촉, 폼블록을 뽑아낸 이후 HC 성분 누출로 인한 흡입, 침투액으로 인한 침투액 현상의 자분에 의한 인체 오염, 방사선 투과 검사 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체 장애, 고온장치 배관 접촉에 의한 화상 사고, 그리고 주변 설비에 의한 소음, 법정 감염병 확진에 의한 인체 장애, 이렇게 한 작업만으로도 12가지의 보건에 관련되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 조치는 모든 유해 위험에 관련돼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향후에 보건에 관련되는 위험성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를 벤치마킹 하셔서 그러니까 복사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사항이나 뺄 사항들을 뽑으신다라고 하면 추가 보건 위험성 평가할 때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건에 관련돼서 세안세척 시설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세안 세척 설비, B 세안 세척 설비 둘 다 다른 설비입니다. 근데 이 B에도 마찬가지로 세안 세척 시설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항은 설비 개선 시에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적절하게 설치하시는 것을 고려해 드립니다. 권고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정식 가스 감지기나 공정별 관리 요령, 경고 표시의 게시 등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안전 조치라고 생각하시고 JSA 등 위험성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폭염 대피, 온도 스토 제공, 한계 가이드, 그리고 인명 구조 기구, 개인 보호구 사용 방법 게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게시 이러한 사항도 현재 안전 조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입의 제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장치 정보 제공, 개인 보호구 안내 등 이런 모든 사항이 현재 안전 조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 최근에 폭염 대비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안전버스를 운영하거나 에어컨 컨테이너 임시 휴게실을 설치하는 사례 등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폭염 질환에 관련돼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아이디어들도 추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HYC 팀입니다. HYC 팀 경우에는 그날 있었던 작업인 퓨얼가스 샘플링에 관련되는 빈도 강도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기 작성된 JSA의 보건 분야에 대한 사항들을 넣어서 이렇게 보완했던 것들을 엑셀 문서로 보실 수 있고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엑셀 문서를 참조하신 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HYC 팀의 체크리스트에 관련되는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원 부주의로 인한 가스 흡입의 위험과 공정 내 소음으로 인한 이명, 법정 감염병에 의한 인체 상해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원 부주의로 인한 가스 흡입에 관련되는 위험의 치명도 저감과 빈도 저감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명도 저감은 이제 방독 마스크와 같은 이런 개인 보호구, 안전모, 보호환경, 보호장갑, 안전화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빈도 저감으로는 작업환경 측정, 건강검진, 관리 요령 및 경고 표지에 대한 부착, 명칭의 게시, 빈 용기 관리 및 청소, 주기적인 VOC 측정, 2인 1조 작업, TBM 실시, 금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JSA에다 잘 넣어주시면은 좀 더 내실 있는 위험성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퓨얼가스 작업에 관련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에 관련되는 절차들을 저희가 시연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스 샘플링에 관련돼서 경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사항들 그리고 샘플링 작업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보온 설비, 소음 노출 지역, 저희가 진단하면서 나왔던 것들, 현재 안전 조치들 이러한 사항들을 넣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품질관리팀입니다. 현장이 아니라서 실내에서 하는 작업이라서 저희가 처음 가본 것 같은데요. 연료유 분석 시 수분 시험에 관련돼서 빈도강도법을 시행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부드렸던 엑셀 파일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나왔던 게 기존에 있는 유해 위험 외에도 저희가 추가해서 찾아낸 유해 위험과 현재 개선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을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제 추가적인 개선 대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현장에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항을 다시 엑셀로 체크리스트로 반영한 게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완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해 위험 요인입니다. 지정 폐기물 장소에서 시료 박스 운반 시 근골격계 질환 위험 및 낙하 위험, 넘어질 위험 등이 있었는데요. 현재 빈도 저감으로는 지정 폐기물 박스의 중량물 표시,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표지 부착, 출입 금지 표시, 2인 1조 작업, 스트레칭 실시 등이 있었고요. 치명도 저감 방법으로는 환기나 보호장갑 착용, 안전화 착용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사항으로는 지정 폐기물 장소에 다른 물건들이 섞여 있어서 구역을 재검토하는 것,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을 보안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연구실과 실험실 구분 미흡으로 화학물질 흡입 및 섭취 위험이 있는 것도 유해 위험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빈도 저감으로는 화학물질의 시약장 저장, 작업환경 측정 실시, 건강검진, 안전보건 표지 부착, 시료 빈용기 관리, 폐시약 관리 등이 있고요. 치명도 저감으로는 환기나 보호장갑 착용, 세안세척시설의 설치,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암 설치, 제어풍속의 점검 등이 있었습니다.
분리구역의 차벽 설치를 검토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구실 내 유해 위험과 작업의 공간은 분리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폐기물 취합 작업에 의한 화학물질 흡입 위험도 유해 위험 요인에 있는데요. 빈도 저감과 치명도 저감은 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정 위치 확대를 검토하고 특히 사용량이 많다라고 하면 지정 구역 외에 보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권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수질 분석실, 연료 분석실, 원인 분석실, 기기 분석실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시료 샘플 회수 시 화학물질 접촉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빈도 저감과 치명도 저감으로 구분해서 빈도는 건강검진, 화학물질 취급 교육, 작업 매뉴얼 등의 작성 등이 있었고요. 치명도 저감은 보호 장갑의 착용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안 사항으로는 시료 보관함의 경고 표지 부착 및 샘플 캐빈의 시건 장치 사용 검토하는 것을 요청드렸고요. 적정 보호구 착용도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향후에 사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험실 내 국소배기 장치 사용 시 후드 개방으로 화학물질 흡입에 관련되는 유해 위험도 있었습니다. 우리 보안 사항으로는 제어 풍속을 1개월에 1회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후드 개방의 위치를 표기하고 목시 관리 크기를 검토하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급성 독성 물질, 여기에서 예를 들면 벤젠과 같은 대표적인 발암성 물질인데요. 이런 사용으로 인한 흡입 및 피부 접촉 위험에 관련되는 유해 위험도 지적되었습니다. 빈도 저감, 치명도 저감 사항이 있고요. 특히 이 급성 독성 물질 취급할 때 방독 마스크에 관련되는 착용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7번째 유해 위험 요인은 시약 등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흡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 장비 사용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에 관련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특히 엑스레이 장비에 대한 경고 표지 부착이나 출입 금지 경고 표시, 유해성 주지 그리고 유해성 주지 교육 실시 등이 빈도 저감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별도 구역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적 감염병, 예를 들면 코로나나 신종 인플루엔자 등 확진에 의한 인체 상해들이 있는데요. 감염병의 치명도 저감과 감염병 빈도 저감은 그간 SOL에서 시행했던 이러한 사항들을 다 모아서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분리하였습니다. 그럼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조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현된 게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휘발성 물질을 소분 시에는 국소배기 장치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그다음에 휘발성 물질 취급 시 보호구에 관련되는 사항, 특히 장갑들, 면장갑은 흡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는 재질의 장갑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보호구 사용 후에 제자리 관리 필요가 하다는 것도 지적되었고요. 아무래도 정리정돈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또한 국소배기 장치의 후드 개방 위치가 지금 거의 다 열려 있는데요. 요게 이만큼은 더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국소배기 장치에 관련되는 요 창문 개방에 관련되는 사항, 이러한 사항도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요 정도의 이렇게 표시 같은 것들을 해주기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표시해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료 보관함에 경고 표지 미부착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의사항만 있고 이 화학물질 자체에 관련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료 보관함에 경고 표지에 관련되는 사항 부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정돈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성 독성 물질 취급 시에 방독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상으로 보면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급성 독성의 경우에는 작은 소량만이라도 인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골 마크가 있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휘발성 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 장치 내에 보호구 착용하시는 것도 우리가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리정돈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석이 끝난 시약은 시약장에 보관하시고요. 국소배기 장치 안에서는 보관하시는 것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 폐기물 보관 장소에도 정리정돈하시고요. 아까 양이 많다라고 하면 별도 구간을 구획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료 운반 시에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고요. 그리고 실험실과 연구실의 구역을 차벽화해서 구획을 분리하고 차벽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시의 보호구 착용, 그리고 고무 호스에 관련되는 배관 정리정돈에 관련되는 사항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안전장구함, 세안 세척시설의 경고표지, 개시에 관련되는 사항, 현재 안전조치 사항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문제사항은 없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구 정합 충전, 그리고 시약장 리스트 부착 관리, 이런 것들 현재 안전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수칙에 관련되는 개시, 중약물 취급주의 개시, 현재 안전조치 사항입니다. 물질별 시료 보관함 경고표지 부착, 고위험 물질에 관련되는 개시, 모두 다 현재 안전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장비 앞에 주의사항 부착, 이런 것도 현재 안전조치입니다. 이번에는 알킬레이션 1팀입니다. 알킬레이션 1팀의 경우에는 황산 취급 설비 회전기기 정비 작업, 사전 준비 작업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고위험 작업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그중에서 JSA가 되어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미 황산에 관련돼서 유해 위험 분리가 잘 되어 있어서요. 요 빈도강도법은 저희가 조금만 손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로 보는 황산 취급 설비 회전기계 정비 작업, 사전 준비 작업에 관련되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차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황산 취급 설비 정비 유지 보수 시 비산으로 인한 화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치명도 저감으로는 환기, 배기, 누출 감지기, 세척 세안 설비, 내산보호, 안전모, 호흡 보호구,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환경, 페이스 쉴드 등이 있고요. 빈도 저감으로는 작업 환경 측정, 출입 금지 표시, 특별관리 물질 고지 및 취급 작성서 작성, 그리고 교육, 건강검진, 관리 요령 및 경고표지 부착, 명칭의 게시, 빈 용기의 관리 및 청소, 주기적인 보요시 측정, 2인 1조 작업, TBM 실시, 금연 등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재 안전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업 절차서를 보니까 여기에 뭐 엑시드 블로우다운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향후에 정기 공정 위험성 평가에서 엑시드 블로우다운 시스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보완 사항을 넣어드린 거고요. 참고용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내 SO2 가스 흡입에 대한 위험이 있었는데요. 치명도 저감과 빈도 저감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장을 갔더니 감지기가 0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감지기에 관련되는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보완으로 넣어보았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사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온 환경과 내산봉 장기 착용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위험이 있는데요. 최근에 열사병에 관련돼서 위험도가 높은 만큼 치명도 저감, 빈도 저감해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여러분께서 만약에 복사를 해서 다른 JSA의 열사병에 같이 넣은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낮추거나 치명도나 빈도를 저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없는 것들 더 넣는다라고 하면 작업 표준에 관련돼서 정기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을 추가로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총매 활석 교체 시 분진 흡입, 밀폐 공간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고요. 리포머 주변의 점검 시 초고온에 노출돼서 열사병 투부에 스치며 2도 화상의 위험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지의 평형 보온재를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고드려 봅니다. 공정 내 소음으로 인한 이명은 맞춤식 귀마개를 착용하는 지금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이런 사항들을 지금 위험성 평가에 잘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NIC의 3인치 소규모 밸브 조작으로 인한 손목의 근골격계 질환, 요거는 손목 보호대를 향후에 지급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설비 정비 시 협소한 작업 공간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있는데요. MOC나 RTS 시 공정 위험성 평가 시에 정비 편의성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서 공간을 반영하시는 것을 검토하면 근골격계 질환이나 오조직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투과 시험 검사 시 피폭에 의한 건강 질환은요. 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법정 감염병에 의한 인체상해도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알킬레이션 1팀의 위험성 평가 현장 확인한 사항입니다. 리포머 내부에 요 통로 구간이 성인이 죄송합니다.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는 되게 좁은 공간이고요. 요 플랜지 위쪽이 540도까지 표면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이디어를 냈었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비용 때문에 안 된 다음에 추가적인 검토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기 때문에 주기적인 공정위험성 평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재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스 검증에 관련돼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가스 검증에 관련돼서 성능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의 안전 조치는 이렇게 고위험물에 관련되는 게시나 고지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급 출입 금지나 아니면 특별관리 물질에 관련되는 고지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안전 조치에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보호구 착용 안내, 보호구 착용 기준에 대한 제시들, 그리고 출입에 대한 제한, 그리고 현장 인명 구조 기구, 그리고 현장 위생 시설, 그다음에 세안 세척 시설, 이런 사항이 모두 현재 안전 조치에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킬레이션 1팀 협력사에 관련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프로핑 보수 작업인데요. 엑셀 문서를 참조해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보건상에 대해서 더 추가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체크리스트로 다시 해봤는데요. 공구 및 자재 운반 시 근골격계 질환의 유해 위험 요인이 있고요. 작업 중 발생되는 분진을 작업자가 흡입하여 호흡기 및 기타 질환의 발생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라 등 수공구를 사용하여 표면 처리 작업 중 긁힘에 대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분진에 관련되는 흡입인데요. 활석 작업 시 다른 근로자의 출입 및 출입 통제를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치명도 저감, 빈도 저감 방법으로 치명도는 화학방진 마스크나 보안경, 보호장갑, 안전화, 빈도 저감은 자궁환경 측정, 출입금지 표시, 건강검진의 실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정 내 소음으로 인한 이명, 그다음에 두 손에 중약물을 들고 이동 또는 작업 중 작업자에 대한 추락, 그리고 법정 감염병 확진에 의한 인체 상해 등에 관련되는 보건상의 유해 인자가 있었고요. 현재 안전 조치를 반영하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돼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알킬레이션 1팀의 협력사에 일단 인명구조 기구나 황화수소 누출 지역에 관련되는 이러한 게시, 그다음에 이러한 사항들 현재 안전 조치라고 할 수 있고요. 활석 제거 작업을 하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 그래서 저희가 위험성 평가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면 절차서에 관련되는 사항만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서는 제가 SOE를 위해서 만든 절차서이고요. 이 절차서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반영을 하시면 되고, 뭐 이번에만 특수하게 참조용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목적과 적용 범위, 용어의 해설, 역할과 책임 등의 순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의 용어의 해설은 공정위험성 평가 절차와 작업위험성 평가 절차를 반영하였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업성 질병이라든가 작업환경 측정, 관리 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 물질 등 질환과 연관되는 정의들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역할과 책임은 우리 공정위험성 평가와 작업위험성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있는 역할과 책임을 그대로 넣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에서 여기에서는 정기 위험성 평가, 수시 위험성 평가, 상시 위험성 평가를 구분해서 넣었는데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그대로 반영해서 정기, 수시, 상시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번에 하는 보건 위험성 평가는 우리 뭐 상시나 아니면 수시 위험성 평가로 넣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향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만약에 정기 위험성 평가로 하신다라고 하면 JESL을 매년 하는 JES 중에서 그 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순서는 위험성 평가 인원의 구성, 사전 자료의 수집, 그리고 보건 유해 인자의 파악, 그리고 현재 안전 조치의 확인 등의 순으로 나왔는데요. 보건 유해 인자의 파악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대법에 의한 유해 인자에 예를 들면 급성중도, 그다음에 감압병 등 공기색정증, 산소 결핍, 그다음에 급성 방사선 또는 뭐 무형성 빈혈, 그다음에 열사병, 감염병을 넣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적 인자, 금속,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물리적 인자 등을 넣어서 법에 있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안전조치에 관련되는 경우는 우리가 체크리스트와 빈도강도법에 넣은 것처럼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 보호구 등을 넣었는데요. 특히 이 개인 보호구는 지금 있는 공정위험성 평가나 작업위험성 평가와 조금 다른 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반영해서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게 기존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절차서를 우리 회사의 절차서에 넣을 때는 이 개인 보호구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관련되는 추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빈도와 사고 발생 빈도, 치명도에 관련돼서 서술되어 있는데요. 작업의 빈도는 우리 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1부터 4까지의 레벨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빈도가 매 1년마다 1회 이상 이루어지면 매우 잦음이고요. 4년 이하, 그런 예를 들면 우리 턴어라운드 TA 주기를 한다라고 해서 4년 이상으로 아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은 매우 드물다라고 해서 이게 레벨 4로 기준을 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빈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고 발생 빈도나 아니면 치명도는 업무와 연관해서 업무 경험이 가장 풍부한 사람이 종사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저감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리더의 역할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보통 위험성 평가를 할 때 빈도 강도를 할 때 작업자가 이 빈도가 숫자가 3이 맞나 4가 맞나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저는 아예 절차서에다가 업무와 연관돼서 경험이 가장 풍부한 사람이 종사자의 의견을 참고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의 빈도는 근원적 안전 설계, 공학적 대책, 그리고 관리적 대책, 개인 보호구를 반영해서 넣을 수 있도록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빈도와 치명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조한 게 기존에 있는 위험성 평가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발생 빈도는 1년 이상, 3년, 10년, 그리고 10년 초과로 해서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치명도입니다. 피해 강도인데요. 이 피해 강도는 제가 1부터 4까지의 회사의 기준을 마련하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을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5개의 유해 인자에 대해서 1부터 4까지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게 복잡하다라고 하면 레벨 1,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이상, 그다음에 레벨 4, 한 명 이상 작업 환경 요인에 근로자의 생리적인 심리적 부담을 주는 정도라고 해서 빈도 강도에 관련돼서 하나하나의 요인을 찾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을 공통적으로 찍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업장에서 관련되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는 관련 업무 경험이 가장 풍부한 사람이 예상되는 사고의 결과를 유추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작업 특성을 고려해서 보건 유해 인자의 강도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는 첨부의 보건 유해 인자 강도 법의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결정은 기존에 있는 회사의 양실 반영해서 1부터 4까지, A부터 E까지 넣을 수 있도록 했고요. 위험 등급의 조치 순위는 원래 있던 기존에 있는 S51의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험소 감소 대책에 관련되는 수립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반영해서 감소 대책의 수립, 감소 대책의 실행,
그리고 결과에 대한 공유, 기록 및 보존 이러한 순으로 절차서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 참여자 명단에 관련되는 것도 절차서에 넣었는데요. 우리 이 절차서 자체가 S51의 소속의 근로자와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속도 S51 또는 협력사가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역할 그리고 성명, 사인, 위험성 평가에 관련되는 교육 이수 여부들을 넣어서 한눈에 봐도 누가 참석하고 누가 리딩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 양식까지는 한번 같이 보고요. 같이 제공해드린 양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 양식, 빈도 강도법, 그리고 각 칸마다 어떤 것을 넣어야 하는지, 작업의 빈도, 사고 발생 빈도, 그 다음에 치명도, 그리고 우리 리스크 매트릭스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 기법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양식, 들어가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15개의 유해 인자별 잠재 위험, 현재 안전대책에 관련되는 예시들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강도 기준, 근거 자료, 레벨, 강도 범위에 관련돼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양식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JSA에 이제 번갈아 가며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선택해서 복사해서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샘플을 만들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위험성 평가의 절차서를 마련하고 실증했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보시고 질문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얘기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MHC 명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생산에서는 음. 비상대응팀 요청에 의해서 온열 질환하고 한냉 질환에 대한 위험성 아, 평가를 별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셨습니까? 예.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작업 위험성 평가 모든 거에 다 이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를 다 추가하라는 내용인 건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어차피 정기 위험성 평가는 매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대응팀에서 5년 질환에 대해서 넣었다라고 하면 올해의 정기 위험성 평가는 그렇게 잘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내년도에 할 때 그렇게 계속 하셔도 되고, 만약에 보건 분야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수시 위험성 평가로 그러니까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를 한 번 더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년도에 하는 정기 위험성 평가를 보건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그대로 지금 다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체할 수 있는 요인도 위험성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예. 하신 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추가로 한 겁니다. 추가로.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가 이제 중대산업사고에 관련돼서 화재 폭발 들은 거 많이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보건에 관련되는 건 너무 약하지 않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만 더 집중적으로 본 거고요. 보통 타사의 경우에는 근골계 질환이나 소음이나 화학물질 누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다양하게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 질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 이해 안 되신 분 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훈제특검 진행입니다. 이해가 잘 네, 안 되는 안녕하세요. 게 예. 지금 이 JSA 위험성 평가 있는 데다가 요거 보건 분야를 삽입하라는 얘기인지 안 그러면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를 따로 작성하라는 얘기인지 요거는 우리 회사가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미 만들어 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보고서 드린 게 올해에 했던 위험성 평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해서 드렸으니까. 잠시만요. 예.
기존 JS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건에 대한 음, 분야가 만약에 누락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보건 위험성에 대한 평가 내용이 그 JS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지금 이런 형태로 그 보건 위험성에 대한 것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거 프린트하셔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저기에 그 평가자의 성함을 각 팀에서 넣으신 다음에 올해 2025년도 정기 위험성 평가나 혹은 수시 위험성 평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해드린 거에. 근데 우리 저희 그 저기 그 PSOM으로 전자 바뀌면서 이 아, 내용이 그 인자들이 아, 간략하게 이렇게 함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한 아,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 아, 이임수 백과에 그 PSOM이 인자를 걸으면은 다 음.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게 제가 우리 회사의 사내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프라인용 위험성 평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나요? 반드시 지금 전자로 다 입력을 해놔야 되나요? 지금 당장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혹시 PDF로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인쇄해서 넣을 수는 없나요? 다 그, 하나하나 넣어야 되나요? 예, 예. 엑셀로 그게 아, 일단, 그러니까 엑셀로 아주 간략하게 넣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서술형은 잘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이것도 이 있는 내용이 지금 연탁해도 그 응. 전자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 전자에는 요거는 이제 사내 시스템 문제인데 사실 오프라인으로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프린트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이게 저희가 엑셀로는 만들었지만 요게 가- 단어형이 아니라 약간 서술형이 몇 개 있어서 그러면 혹시 괜찮다라고 하시면 맨 뒤에 것만 서술해서 넣으면 안 될까요? 흡입, 질식, 화상, 감염 요렇게 해서 넣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넣을 수 그런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그런 인자를 연하야 이렇게 예, 인식이 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질병 위주로 혹시 가능하셔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맨 뒤에 뭐 흡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입, 그 다음에 뭐 질식, 감염 이런 걸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 아까 사진하고 그 개선 사항이라든지 예, 이리 보면은 저게 예, 우리 실제 상황하고 안 맞는 게 있는데 휘발성 물질 소분 이거는 예. 휘발성 물질이 아니고 방카시 아, 시료에서 그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기 때문에 아, 저거는 푸드 안에서 할 수 없는 업무고요. 아, 그런가요? 그다음에 이 장갑 같은 경우는 저 음, 밑에 저기 고온 때문에 저기 예. 그런 게 된 거고요. 화학 아, 장갑은 다른 액체 휘발성이 할 때만 또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 업무 특성에 저희가 맞게끔 지금 끼고 있는데 이걸 네, 그날 네, 그렇지만 그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면 보고서에 요 사진들은 제가 삭제를 해드리니까 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그 여기에 참석하셨던 고원경 박사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네, 상황이 네. 이렇다. 그래서 이런 거 의견 그때 주시면 설명을 다 제가 들으셨는데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럼 고원경 박사님한테 제가 다시 네, 얘기해서 그 내용에 관련돼서 이거 다시 한번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뺄 수 있으면 요 두 개, 개인 보고 국소배기장 두 개와 그리고 그 치료 보관청 그거는 그 현장 거를 아까 올려놨었는데요. 그게 우리가 예.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거. 자체의 거. 요건 근데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요게 네, 이제 이거는 화학물질이 저희 있는 관할 곳에는 소속이 아닙니다. 소속이 아니에요? 예, 아, 현장 거라서. 선생님 아니야. 그래서 상관없어요. 네. 우리는 화학물질 다칠 수 있는 근로자입니다. 요거는 네. 요거는 안 빼고. 예. 요거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그 김진웅 과장님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벙커씨는 밖에서 해도 되는 물질인가요? 네, 예. 벙커씨도 위험 물질이 있을 거잖아요. 발성 물질도 있을 거고. 저건 유해물질이 출발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거는 가열을 해야 올라오는 거죠. 뭐 점도나 이런 거 볼 때 해서 지금 저렇게 따르는 거 아닌가요? 그냥 따르나요? 아닙니다. 저거는 저 사전 예열이나 이런 건 상태에서 안 하시고요. 사원에서 저거 무게를 달기 위해서 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후드 속에 있는 장치에 가열을 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 가열을 할 때 저기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장갑을 저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렸던 요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의 활용 방법은 기존에 있는 JSL을 대체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계속 쓰실지 마실지는 사내에서 결정해 주시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유인영 간호사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안 계신가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분열 김진현인데요. 한 네, 가지 저기 더 다름이 아니고, 예, 예, 예. 예, 아까 그 풍수 개선을 월 1회 측정하는 걸로 근거를 하셨는데, 아, 네네. 예, 풍수 그 우리가 월 1회 그 후드 그 네. 검사를 하고요. 풍수 아, 하고 분기에 계십니까? 1회를 하거든요. 월 월 1회 1회 검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월 1회 분기에 한 번 한다고요? 네. 아, 여기에 풍속을 정밀하게 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시험실에서 약간 가벼운 물질로 이제 흡입하는지 여부들을 그냥 성능만 확인하거든요. 이런 거는 아주 간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안 될까요? 그건 하죠. 월 1회. 예. 네. 월 근데 1회. 풍수, 제어 풍속을 월 1개월 하는 아, 겁니다. 그거는 네. 일상 점검, 일상 점검에 점검은 관련돼서 월 1회를 합니다. 월 1회, 일상 점검은 월 1회. 근데 네. 풍속 제어는 조금 반기, 네, 분기에 1회. 풍속 제어는 분기 1회.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요거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확인한 후에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거, 유인영 간호사님, 우리 아까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손목보호제가 즉시 뭔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할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미팅할 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저희는 방염 소재도 필요하잖아요. 뭐 그런 네, 것들도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고 네, 예산도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거는 네,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목 알겠습니다. 보호대. 고맙습니다. 네. 네. 손목 보호대. 네. 네. 질문 사항 추가로 또 없으실까요? 네, 질문 사항이 추가로 없으시면 이번 회의는 여기서 끝내겠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